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모처럼 만에 뉴욕 증시 하락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좀 전해주시죠. 예, 9월 중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잭슨홀 미팅에 참석한 스탠리 피처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이 개장 초부터 오늘 하락 요인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피처 부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만하지만 목표치인 2%를 향해 확고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원유가 수입과 하락 등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온 요인들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피처 부의장은 또한 FOMC의 7월 회의 결과를 언급하면서 노동시장이 좀 더 개선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면서 8월 고용 동향 지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오는 9월 4일 발표될 8월 고용 지표는 실업률의 경우 6월과 7월과 동일한 5.3%,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수는 22만 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리 인상 우려 속에서도 국제 원유 가격이 오늘 8%가 급등해 배럴당 48달러 60센트에 마감된 것이 오늘 증시의 추가 하락을 저지했습니다. 석유 산유국 기구 오페크가 저유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다른 산유국과도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도가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비롯해 주택건설, 자동차, 지방은행 등이 상승했던 반면 제약, 바이오, 제조, 카지노, 유틸리티, 신용카드 그리고 운송업종 등이 하락했으며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상승한 2.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좀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제 증시 이슈와 특징 종목들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좀 내놨네요. 주택 구입 시에 담보대출 계약금 좀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 두 개의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부동산 시장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주택건설부는 일종의 주택 보험인 공적금 제도 개혁과 합리적 주택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경우 두 번째 주택 구입 시 담보대출 계약금을 종전의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수요자들이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할 때 소기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조치가 그동안 중소도시에 비해 강도 높은 규제를 유지해온 베이징과 상하이, 현전 등 대도시에도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사모펀드인 칼라일 그룹은 4월사인 항공기 리스트 업체 랜드마크 에이비에이션을 약 10억 달러에 매박기 위한 작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에 오늘 2%의 하락세를 보였고, 증권사 도이체뱅크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입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도 소매업체 JCP는 2.5% 상승했습니다. SNS 업체 트위터는 증권사 선트러스트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높였다는 소식에 3.5% 상승했으며, 제약업체인 에미커스 테라피우스는 피질환 치료제 업체 사이어덤을 2억 2,900만 달러에 인수한 데가 걸리며 2%의 악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제조업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는 증권사 바클레이스가 강달러로 인한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따라 1.8% 하락했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총 44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해 1.9%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는 공표한 데 따라 정의업체 필립스 시스템은 2.5%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경제 지표와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카고도 그렇고 댈러스도 그렇고 8월에 PMI를 발표를 했는데 조금 엇갈리는 행보를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달라스 연방은행에 따르면 8월 달라스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15.8을 기록해 전달의 마이너스 4.6과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2.5를 모두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 원유 가격의 하락이 여전히 텍사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 지수인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 8월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전달에 54.7보다 소폭 하락한 54.4를 기록했지만 예상치에는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시카고 PMI는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자동차 업체들의 8월 판매량을 시작으로 8월 ISM 제조업 지수, 상무부의 7월 건설 지표 등의 경제 지표와 함께 달러트리, H&R 블락, 암바렐라, 밥 에반스, 슈 카니발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김선영 연구원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결국 이제 9월의 금리 인상설에 대한 이 움직임, 이 부분이 어떤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러면 지수별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저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